어서오세요. 은쌤 책방입니다. 은쌤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이야기의 탄생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책은 왠지 흥미롭고 매혹적일 것 같은 직감이 들어서 그냥 덥석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진지하게 읽어야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책이 읽고 나면 참 뿌듯하죠. 네, 앞서 부부의 세계 명대사를 몇 개 떠올려 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세계에 끌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뇌과학으로 풀어내는 매혹적인 스토리의 원칙, 이야기의 탄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의 탄생이란 제목에서부터 뭔가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궁금증으로 만만하게 접근해선 안 될 책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 뿌듯한 기분을 가득 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이자 소설가인 저자 윌스톤은 7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의 진화이론 및 원시적 본성을 탐구하기도 하고요. 고전 명작과 현대소설, 영화, 드라마 작품까지 종횡무진하며 스토리텔링의 근원을 밝혀내고 매혹적인 인물이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원칙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야기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매혹되고 끌리는 걸까요? 이야기의 탄생.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원시적 본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뇌의 놀라운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뇌 연구자에 따르면 인간은 고도의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부족적 성격의 뇌와 영웅의 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왜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려 하고 또 누군가를 통제하려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 뇌의 가축화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자기 가축화의 과정을 통해 지난 2만 년에 걸쳐 뇌의 10에서 15% 정도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인 다른 30여 종의 동물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비율로 동물 뇌의 크기가 작아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간도 여느 가축과 마찬가지로 가축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축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더 길들여지고 사회적 신호를 더 잘 해독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통제의 의미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뜻이고요. 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나 마음을 감지합니다. 뇌는 외부 세계의 모형을 구축하듯이 마음의 모형도 만들어냅니다. 이 중요한 기술을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음 이론은 4살쯤부터 발달하는데 인간은 이때부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고 서사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며 어떤 모의를 하든지 그들이 앞에 없어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의 뇌를 이해해보자면 인간의 뇌는
가축화되어 진화했고 통제이론과 마음이론이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탄생됐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느끼고 상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데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살아남아 번식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번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곧 잠재적 짝에게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성에게 좋은 짝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매력이나 지위, 명성, 구애의식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뇌의 궁극적인 사명은 상대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뇌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각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의 탄생이었고요. 이야기는 인간이 소통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원시적 욕망과 연결되어 탄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책의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2부 시간에는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질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은쌤책방의 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제 2부를 통해 부부의 세계가 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우리는 어떤 인물에 또 어떤 이야기에 매혹되고 끌리는 건지 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